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혼이혼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혼이혼,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참고만 살았던 어머님 세대에서도 자신의 더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면서 항혼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혼이혼의 장점 3가지. 항혼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이제 상대 배우자에게 대부분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항혼이혼 시 이 재산 분할로 재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자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혼이혼은 이제 재산 분할이 주요 핵심이고 어느 정도 재산 정리만 되면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판결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그동안 정신적으로 매우 상당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혼으로 배우자와 이제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며 그 자체로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 살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면 항혼이혼이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혼이혼은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혼이혼 세대에서는 가부장적인 시대 사상으로 주로 남편이 부동산이나 재산을 그 명의로 소유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로 다툼이 잦다 보면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 쪽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아내를 휘두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갈등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긴 혼인 생활 동안 함께 고생을 하면서 모아둔 재산인데 명의가 단순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남편 눈치를 보며 생활하느니 차라리 정당한 내 재산 분할의 몫을 받아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처럼 남편이 재산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기분이 좋지 않거나 아내와 싸우면 생활비를 안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이제 항혼 이혼으로 나의 정당한 재산 분할을 찾아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혼이혼의 단점 3가지. 첫째, 항혼이혼 시 재산이 대부분 절반으로 청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주지를 팔거나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수령 중인 연금도 이혼 시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반 정도를 분할을 해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항혼이혼으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 후 명절이나 이제 집안 대소사에 가족들이 더 이상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상대 쪽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항혼이혼의 연령대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혼이혼의 단점으로 인해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불혼의 형태로 결혼 상태는 유지하면서 각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혼이혼 비추천한다? 항혼이혼 시 재산을 많이 가진 쪽에서는 어쨌든 재산 분할로 재산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재산 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도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지속된 경우 재산 분할로 나눠줘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항혼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재산이 많은 경우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항혼이혼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